자, 이제 벤치프레스를 해볼 건데, 이제 벤치프레스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벤치프레스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요? 손목 중립. 뭐 그것도 있고요. 아치도 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견갑. 그렇죠. 견갑이죠. 그렇죠. 이제 견갑을 제대로 모아줘야 돼요. 보통 대부분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 찝히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플랫을 할 때.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어깨가 이 견갑 자체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적으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뒤로 한번 보여줄게요. 견갑이 두 개 있잖아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날개뼈를 세게 모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팔을 펴고, 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다 한 번씩 더 연습해볼 건데, 팔을 펴고 날개뼈를 모아볼게요. 모았죠. 이때 어깨가 찝히시는 분들은 어깨를 내려주는 게 맞아요. 후인 하강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깨가 찝히지 않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후인 하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깨가 안 찝힌다면. 근데 보통은 후인 하강 해주고 이 상태로 손목이랑 팔꿈치 수직으로 만들어주면서 내리면 되는데, 이때 어깨를 다치시는 이유가 이 패킹이 풀려서 어깨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어깨가 아프겠죠? 충돌이 되겠죠?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이 견갑의 패킹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즘 들어 그 벤치에 그 요가 매트를 깔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벤치 같은 경우에 정말 미끄러워요. 그래서 보통은 뭐 탄만가루를 바르거나 이런 밴드를 걸어서 해주거나 아니면 뭐 요가 매트를 까는데, 가장 좋은 건 요가 매트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앉아서든 일어나서든 자신 본인의 그립, 벤치프레스를 잡아주고, 운동 시작하기 전에 팔을 쭉 펴고 이 견갑을 모아주는 훈련을 50개씩 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보면 이 중부가 모아지죠? 그럼 날개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미 어깨는 안정화된 상태고, 이 상태로 바벨을 내리면 벤치프레스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운동을 공 같은 거 잡고 한 50개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벤치프레스 잘하는 선수를 보면 정말 등 근육이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대부분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광비는 물론 참여가 되지만 저희가 승모근이나 능형근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암 로우 같은 거 있죠.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전에 이런 슈러그 해주셔야 돼요. 네, 어깨 높이가, 어깨 선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내려가도 문제가 돼요. 항상 일정하게 맞춰줘야지 어깨가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운동 전 슈러그나 이런 발을 당기는 모션을 해주는 거죠. 견갑 거근이라는 데가 있어요. 너무 쓸데없이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하고 나서 무조건 목이 약간 찌부둥하거나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죠? 목이 약간 타이트하거나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 사실 안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고립을 시킬 거예요. 몸을 기대고 중립시켜주고 이 상태로 패킹 해주고 그대로 어깨만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버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견갑근이 잘 사용되지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처음에는 먼저 그냥 이 상태로 해보시고 다음에 기대서 한번 해볼게요. 둘, 한번 느낌 다를 거예요. 셋, 넷, 그렇죠. 다섯, 둘. 오케이. 이번에는 벽에 기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댈 때는 다 견갑골을 살짝 모아준 느낌으로 가슴을 살짝 내밀어주고 고기를 항상 뉴트럴로 딱 해주는 거죠. 아래를 보지 말고 위로 보지 말고 딱 중립 해주시고 어깨선만 쭉 올라주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까보다 목 힘이 덜 들어가면서 승모근만 정확히 자극이 되도록.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르죠? 네, 좀 어떤 느낌이 나나요? 보시면 되죠. 기댔을 때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그렇죠. 네, 네. 힘이 더. 그리고 목이 아마 잘 아프진 않을 거예요. 예. 네. 제가 옛날에 정말 슈어그를 많이 했어요. 승모근이 정말 강한 근육 중에 하나고,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든 뭐를 하든 항상 이 승모근이 불안정하면 이 락아웃 동작을 못해요. 근데 이 승모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맨날 슈어그를 했는데 할 때마다 맨날 목이 찌부둥해요. 정말 맨날 마사지물로 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대고 해봤어요. 약간 응용시켜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괜찮네? 목의 참여도, 그러니까 견갑골에 쓸데없는 근육의 참여도보다도 기대고 하니까 제가 딱 원하는 타깃팅만 근육을 타깃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대부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벤치프레스를 한번 실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활성화 운동이 끝났어요. 혹시 그 제 영상 중에서 벤치프레스 그립의 너비를 정확하게 찾는 법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셨죠? 네. 혹시 해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해주셔야 될 게 상완이 45도 가장 적당히 해요. 어깨도 찝히지도 않고 힘을 가장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일반적인 그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 있잖아요. 그 상완이 90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더 벌어지면 약간 이제 어깨가 많이 충돌되고 찝히잖아.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살짝 내전시켜서, 이건 턱인이라고 해요. 팔꿈치를 몸에 붙이는 거를. 팔꿈치를 45도 정도로 만들어주면서 넣는 거죠, 팔꿈치를. 어깨 부하를 덜 받으면서
몸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팔꿈치가 상완이 45도 되면서 어깨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각도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45도를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45도 정도가 어깨가 찝히지도 않고 저희가 뭐 이제 논문 같은 거 봤을 때 가장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횟수를 많이 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견갑의 패킹이 풀릴 거예요. 그럴 때는 견갑을 다시 한번 모아주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견갑이 풀렸는데 그 상태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풀렸어요. 그럼 다시 모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분지어서 하기 위해서. 다시 10개. 가슴 있죠? 이제 가슴 좀 더 부풀리는 거예요. 모든 숨을 가슴으로 보내는 거예요. 부풀었죠. 이 상태로 숨을 참는 거예요. 배임 주고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가슴이 들어와 있고 이 상태로 똑같이 하는 거죠. 이 얼마나 호흡을 가슴이 잘 모으냐에 따라서 이 벤치프레스 능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구구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파워리프팅 기준이니까 파워리프팅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가슴만 잘 봐봐요. 봐봐요.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넷. 자, 이번엔 고개를 붙이고 아까처럼 호흡을 가슴으로 몰아서 해볼게요. 고정시키고 가슴 잘 봐요. 하나, 5개만 할게요. 둘, 아니 10개만, 셋. 자, 어떤 차이지? 그쵸? 네. 운동 잘하신다. 네, 이런 점이에요. 고개를 들면 저희가 S 아치를 만들고 호흡을 가슴으로 모아놨잖아요. 네, 근데 호흡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이 가슴의 이 모션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미 가슴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워리프팅에서 고개를 붙이자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 이 고개를 들게 되면 견갑의 패킹도 풀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항상 고개를 고정해 주시고 날개뼈를 고정해 주시고 가슴은 최대한 부풀리시면 이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고개는 항상 고정. 근데 물론 이 헤비급 선수들이 가끔 고개를 드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워낙 헤비급이잖아요. 너무 좀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만큼 가슴이 두껍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다른 거 있을까? 질문? 하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레그 드라이브. 네네. 네. 상승모를 고정했잖아요. 패킹을 했잖아요. 같이 밀 때 약간 몸이 뜨는 기분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어줄 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이 엉덩이 잡으세요. 엉덩이가 들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대퇴 사두에 자극이 와요. 그래서 레그 드라이브를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엉덩이를 떼고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상태로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엉덩이 뗐죠 지금. 이 상태로 엉덩이를 같이 쭉 밀어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다리. 이런 식으로 엉덩이 비치는 게 아니라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사람들이 엉뜨 벤치라고 하더라고요. 엉덩이를 들고 해보세요. 자, 엉덩이 들고, 자, 들어봐요. 들고 힘 줘요. 배임 주고 해보세요. 쭉 다리 같이 밀어봐요. 시작. 엉덩이 내려오면 안 돼. 계속 들고 있어요. 10개만 해봐요. 다리 힘 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보이죠? 엉덩이 들고 있어야 돼요. 힘 주고. 그렇죠. 5. 확실히 다리 더 많이 쓸 수 있죠. 네, 엉덩이랑 여기. 네, 그렇죠. 이 느낌으로 엉덩이를 붙여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더 중량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치를 살짝 만들어주고, 자,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죠? 날개뼈를 뒤로 최대한 모아봐요. 그렇죠. 내려보죠, 바벨이. 네, 그 상태로 명치를 내려주고, 올리고. 지금 보면 그립이 약간 좀 좁아요. 약간 이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느낌인데, 사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자극을 많이 못 느껴요. 이제 여성분들을 알려드릴 때는 차라리 이제 이런 클로즈 그립 벤치가 더 좋아요. 5개만 더 할게요. 5개. 하나, 둘,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볼 때 내려올 때 똑같이 바벨을 찍는 위치가 내려볼게요. 여기로 내렸으면 몇 개를 하든 여기로 내려야 돼요.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그렇죠. 똑같은 위치에 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위치로. 제가 근데 견갑 얘기 죄송한데 진짜 이게 비교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 견갑만 제대로 써도 여러분들 어깨는 정말 안전할 거예요. 나이빨 좀 더 아까 그 봉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항상 운동하시기 전에 이걸로 잡아주시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팔 쭉 뻗고, 더 뻗어봐요. 더 뻗고 이 견갑만 움직여서, 그렇죠. 더 세게 조여야 돼요. 더 못 조이죠. 네, 더 조여봐요. 더 운동적으로. 안 되죠. 이게 바로 아직 그런 견갑을 쓰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혹시 그럼 제 이제 번외 질문인데, 이 푸시업 있잖아요. 혹시 몇 개까지 할까요? 저는 무릎 대고 혼자 이렇게 하는데
한 세트 20개씩 해서 5세트. 항상 여성분들이 알려드릴 때는 일단 기본 푸시업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 푸시업이 그만큼 중요하냐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놓으면 똑같이 벤치프레스 자세예요. 이 푸시업 할 때 이 견갑이 날개뼈가 모아지잖아요. 내려갈 때 견갑이 모아지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견갑이 모아진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면 푸시업과 정말 유사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께서는 아직 벤치프레스보다도 이런 푸시업을 많이 하면서 내 견갑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